이 몇백만 원짜리 이 히터 하나 때문에 수억 원짜리 선박 운항 일정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이 히터 하나가 그렇게까지 중요해 싶으시죠? 심지어 선급 기준이 있는데 그걸 맞췄다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닌데요. 이 배가 한번 육지를 떠나서 바다로 나간 뒤에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히터 업체를 고를까요? 오늘 그 기준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장을 데우는 남자 공대남입니다. 이 조선소 히터 업체를 선정하는 이 첫 번째 기준은 설계 대응력입니다. 대표님, 선박용 히터도 도면대로 정확하게 만들면 뭐 되지 않나요? 네. 선박용 히터는 이 사용 환경부터 완전 다릅니다. 이제 배는 이제 파도와 엔진 때문에 운항하는 중에는 계속해서 이 미세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파이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 버플, 이 구조의 공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히터에 이 버플 홀이 너무 헐고 오면은 계속해서 미세 진동에 마모돼서 이 파이프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너무 타이트하다면은 버플보다는 당연하게 이 히터 엘리멘트가 조금 더 열을 많이 받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파이프가 큰 팽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도 파이프에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헐거워도 문제이고 너무 꽉 타이트하게 잡아도 문제입니다. 또 재질이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재질이 있는데요. 이 후렌지 재질, 파이프, 그 다음 버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부식이 강한 316L을 대부분 사용하고, 만약에 이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철을 써야 된다면은 꼭 A516-70 재질 계열을 많이 검토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박스도 중요하죠. 터미널 박스도 진동으로 이걸 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잠금 장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통 SS400 도장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스304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소는 도면만 보고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진동과 열 팽창, 부식까지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업체인지,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박용 히터는 단순히 뜨거워지는 제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그거를 버텨야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성급에 맞는 검수 능력입니다. 성급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박이 안전하게 설계되고 제작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안전인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급 기준에 맞춰 제작했으면 뭐 제품이 문제가 없다고 봐도 괜찮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성급 인증만 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보통 이 선주가 원하는 이 요구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이 단자와 단자 사이 거리를 25mm 이상 확보해달라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히터는 보통 결선한 뒤에 내전압을 보통 2000 정도는 보지만, 조선소 같은 경우는 2500 이상의 내전압 시험도 통과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터 엘리멘트를 보통 기성품 11파이나 11.8파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넓은 14파이 엘리멘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더 안전하게 가두기 위해서는 이 절연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케이블도 일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용 케이블과 또 성급에 맞는 또 다른 그런 케이블을 무조건 사용해야겠죠.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성급이 맞습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제품과 시험 결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정말 중요한 납기와 문제 대응의 능력입니다. 납기는 견적서에 날짜가 적혀 있고 제품까지 제대로 납품하면 그러면 끝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선소는 그 이유까지도 봅니다. 이 선박에서 육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사이에 점검과 수리를 끝내고 다시 또 바로 출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히터가 문제가 발견되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재제작까지 다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문제가 생긴 뒤에 이 자재를 구하고 외주업체를 찾기 시작한다면 이미 많이 늦겠죠. 그래서 엘리멘트 제작부터 밴딩, 용접, 결선, 검사까지 이 직접 대응할 설비와 인력이 있는지를 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든 히터라 하더라도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고장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도 배가 멈추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방은 한 번 출항하면은 보통 몇 달 동안 육지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플랜지 엘리멘트는 스페어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방 쪽에 납품을 안 해본 이 경험이 없는 회사는 스페어 확보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겠죠. 플랜지 치수, 볼트 위치, 엘리멘트 배열, 이 단자 결선 구조까지 기존 제품과 맞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소는 빨리 납품만 하는 업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이걸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봅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소가 히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동과 열 팽창, 재질과 부식까지 고려하는 설계 대응력. 두 번째, 성급 기준을 실제 시험 치수로 증명하는 검수 능력. 세 번째, 짧은 시간 안에 제작하고 스페어와 수리까지 책임지는 대응 능력입니다. 결국 조선소가 구매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 부품 히터 한 대가 아닙니다. 배가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업체의 기술과 대응 능력입니다. 네, 대성 테크노 히터는 성방용 히터를 검토할 때 용량과 치수뿐만 아니라 매체, 온도, 압력, 재질, 진동, 성급, 그리고 스페어 확보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도면대로 만드는 것, 그리고 바다 위에 버티게 만드는 것,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복구하는 것, 그것까지가 성방용 히터 업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부터 가장 먼저 확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공장을 배우는 남자 공대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